이 병으로 인해서 그게 다 무너지고 나는 정말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게 망가진다는 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죠. 행복한 암 환자. 이명희 씨는 행복한 암 환자잖아요. 난 내 예전의 나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죠. 여자로서 자신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20대에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자로서 좀 더 아름다워지시면 어떨까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제로 인하여 다양한 피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멜라닌 세포의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기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성암 환자의 경우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홍조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피부 관리법은 여러분의 암 치료 기간 동안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피부가 건조하시다면 물을 자주 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면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면 1.5리터 병에 물을 가득 담고 사인펜으로 체크하면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암 치료 기간 동안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 지켜야 될 3가지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클렌징. 두 번째, 꼼꼼한 스킨케어. 세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화장을 했을 경우엔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세요. 먼저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로 눈과 입술 화장을 지웁니다. 눈에 솜을 올려두었다가 부드럽게 닦아내주세요. 입술은 주름 반대 방향으로 쓸어주듯 지워주세요. 이제 클렌징 로션이나 오일로 얼굴 화장을 지웁니다.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질러 주시고요. 피지 분비가 많은 콧망울은 좀 더 세심하게 문질러 주세요. 클렌징 로션의 경우 티슈로 유분을 살짝 제거해 주시거나 물로 가볍게 세안해 주세요. 이제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 세안을 해줍니다. 거품을 많이 만들면 모공 속까지 구석구석 닦아낼 수 있고 또 피부에 자극도 적어지니 가급적 거품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듯 닦아내고 물로 충분히 헹구어줍니다. 세안을 할 때는 피부 수분을 뺏길 수 있으니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주세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특히 보습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피부 보습을 위해 세안하자마자 스킨 로션을 바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죠? 3초 안에 스킨 로션을 발라주시는 것이 피부 보습에는 더욱 좋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외출할 때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세요. 자외선은 실내에도 있으니 외출을 안 하시는 날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외선 차단제는 SPF 15에서 30, PA+++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세요. 더 강력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선글라스와 양산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떤 불행한 일이 오면 그 불행만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병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좀 더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암 치료 받다 보면 얼굴색이 칙칙해지기도 하고 빨개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하루 5분만 투자하면 간단한 마사지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스킨과 로션을 바르고 해주세요. 먼저 귀 마사지부터 시작합니다. 흔히 귀에는 모든 기관이 모여 있다고 하죠. 검지와 중지 사이에 귀를 끼우고 아래 위로 눌러주며 쓸어줍니다. 이렇게 혀를 가볍게 풀어준 후에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고 깍지를 켜서 머리 뒤에 두고 양쪽 세 지점을 엄지로 지압합니다. 이제 마사지 크림이 있으시면 마사지 크림을 사용하시고 없으실 경우에는 로션, 에센스, 크림을 섞어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펴바릅니다. 이제 눈, 코 지압을 해줄 건데요. 중지를 사용해 턱, 입꼬리, 콧망울 옆, 코벽 중앙, 눈썹, 머리 앞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이번엔 이마 부위 지압입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머리 라인을 따라 관자놀이까지 지압해줍니다. 다음으로 눈, 볼 지압입니다. 눈썹 중앙, 눈썹 꼬리, 눈 밑 중앙과 광대뼈 중앙을 중지로 지압합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압을 주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를 세우고 광대뼈 아래에 검지를 걸어 귀 방향으로 잡아 올립니다. 입꼬리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사각형을 그리듯이 턱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볼 중앙에서 옆으로 다시 아래로 다림질하듯 마사지를 해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눈썹 꼬리를 꼬집듯 찝어주세요. 양 손바닥을 번갈아가며 이마와 관자놀이 부위를 다림질하듯 밀착시켜 머리 방향으로 쓸어 올려줍니다. 이제 마무리 동작인데요. 아까 마사지 크림을 바를 때처럼 손바닥으로 턱과 볼 부위를 쓸어준 뒤에 이마를 쓸어줍니다. 여러분,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부에도 좋지만 마음이 차분히 정화되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얼굴을 풀어주면서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취미도 찾으시고 밖으로 많이 나가시고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건강하게 항상 늘 바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울감도 없으시고 밝게 사시며 병도 빨리 나으실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 몸이 병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증거 중 하나가 탈모입니다. 환자나 항암제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항암 치료 후 2, 3주가 지나면 머리카락, 속눈썹, 코털 등 우리 몸에 있는 털들이 빠지는 탈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모는 치료가 끝난 2, 3개월 후면 모두 회복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들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많이 춥다고들 하시는데요. 이것은 머리로부터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모자를 착용하시고 주무실 때도 면 두건을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외출 시 모자나 가발을 쓰시지 않으신다면 햇볕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셨을 때는 반드시 샴푸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샴푸는 매일 해주세요. 머리가 너무 건조할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해주세요. 머리를 감을 땐 혈액순환을 위해 1, 2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나중에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머리를 말릴 땐 부드러운 수건으로 말리고 보습을 위해 로션을 발라주세요. 로션은 수분 공급뿐 아니라 가발을 쓸 경우에 피부에 묻어나는 합성 물질을 잘 견디도록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두피 마사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 손가락을 펴고 손끝으로 두피에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다음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고 두상 전체를 두드려주세요. 양 손가락을 가볍게 펼쳐 정수리에서 아래 부분으로 압을 주면서 쓸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눌러줍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후 1, 2개월이 지나면 새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이때 부분적으로 조금 늦게 자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행여 이곳에 머리가 영영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모두 회복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을 매일 빗어주세요. 엉키거나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머리는 저녁에 감아주시고요. 하루 종일 묻었던 외부 오염물을 씻어내고 청결한 두피로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머리를 말릴 땐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 대신 시원한 바람이나 수건으로 살살 말려주세요. 암 치료는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몸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저도 우울한 마음에 집에만 있었는데 가끔씩 멋을 내고서 외출을 하면 오히려 기분 전환도 되고 더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씩 메이크업으로 멋을 내시면 설레임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이제 외출도 많이 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셔서 작은 자외선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실 텐데요. 가벼운 메이크업은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으며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메이크업의 첫 단계는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하얀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소량을 손등에 덜어 내용물을 조절해서 그냥 손으로 바르시는 것보다 이런 도구를 이용하시면 메이크업이 훨씬 더 얇고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에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파운데이션 역시 여러 가지 제형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촉촉한 제형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파운데이션인데요.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먼저 적당량 덜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적당량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와 같은 방법으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했는데 피부에 각질이 있거나 건조해서 들뜨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수분크림을 살짝 찍어서 들뜬 부위에 톡톡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분크림을 흡수시켜 주시면 피부에 밀착이 잘 돼서 자연스럽고 촉촉한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다음 단계는 바로 트윈 케이크입니다. 피부에 잡티를 가리거나 할 때 효과적으로 가릴 수가 있는데요. 바르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시는 것보다 소량씩 여러 번 바르시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피부 안쪽에서부터 바르시는 것보다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르시면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우더인데요. 파우더는 피부가 건조하실 경우 생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유분감만 잡아주기 위해서 파우더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브러쉬에 내용물을 살짝 묻히셔서 T존 부위에만 살짝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유방암에 대한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좀 보고 모든 책 속의 내용이 긍정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자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는 병이 아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이 이제 그거를 잊어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여러분, 파운데이션까지만 사용하시고 보통 블러셔는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블러셔는 내 얼굴에 입체감을 주면서 생기있고 화사한 피부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색상 선택 방법입니다. 보통 피부는 핑크 컬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내 피부가 노란 편이다 하시면 핑크와 피치 컬러를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치료 기간 중에 피부가 칙칙해지신 경우 세 가지 컬러를 모두 다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면 입체적이면서도 혈색 있는 피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블러셔를 섞으실 때 브러쉬를 둥글리면서 하지 마시고 사선으로 섞어주시면 컬러도 예쁘게 믹스되며 가루날림도 적습니다. 블러셔를 하시는 위치는 광대뼈가 가장 높이 솟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물을 칠하신 다음 사선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얼굴형에 따라 볼터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긴 얼굴의 경우엔 볼터치를 세로로 넣어서 시선을 얼굴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얼굴형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 바깥쪽에 넓게 볼터치를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광대뼈와 볼 바깥쪽을 넓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볼터치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각진 분들은 광대뼈에 둥글게 볼터치를 해주세요. 훨씬 귀여운 느낌이 들죠?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볼 텐데요. 하이라이터를 하실 때는 블러셔에 있는 가장 밝은 색상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밝은 색상을 브러쉬에 칠하신 다음에 T존 부위에 발라주시는데요. 코끝까지 바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코끝까지 바를 경우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물을 다시 한번 칠하셔서 눈 밑 다크서클을 한 번 더 커버하기 위해 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처음 병을 알았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일단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긍정적인 생각부터 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될 수 있으면 모든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나의 기분 변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인상을 주는 눈썹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썹을 그리시기 전에 파우더라든지 밝은색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썹 주변, 눈 주변을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면 유분감을 제거해서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중이셔서 눈썹 숱이 적으신 분들은 일단 눈썹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펜슬을 이용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십니다. 자,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는 팩트를 이용해서 그 안에를 눈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색상을 선택하실 때는 모발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 선택하시면 가장 알맞은 색상이고요. 눈썹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썹을 그리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눈썹 앞머리와 눈썹 꼬리 쪽을 면봉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섀도우 컬러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이섀도우 컬러는 그날의 의상 색상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섀도우는 베이스 컬러, 메인 컬러, 포인트 컬러가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를 브러쉬에 취하셔서 손등에서 내용물을 조절하신 다음에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바르셨다라고 하면 포인트 컬러를 발라주시는데요. 두 가지 색상 중에 한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장 무난하면서도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핑크색을 선택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속눈썹이 빠질 수 있는데요. 이때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면 마치 속눈썹이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리퀴드 타입, 펜슬 타입, 젤 타입이 있는데요. 선명한 눈매를 원하신다면 리퀴드 타입, 그리기 쉽고 자연스러운 제품을 원하신다면 펜슬 타입, 리퀴드보다 좀 더 부드럽고 또렷한 눈매를 원하신다면 젤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리퀴드 타입의 라이너를 그리실 때는 입구에서 내용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물 조절이 끝나셨다면 한 번에 그리기 힘드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끝부분 그리고 앞에서 중간 부분으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화분으로 꽃을 많이 사다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들기 전에 항상 물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들기 전에 물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물이 되더라고요. 생명수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고 자꾸 사회에 자꾸 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얼굴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입술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전체 인상까지 생기 있게 바뀌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먼저 입술선 주변을 파우더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입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입술이 매우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립스틱 컬러를 바로 바르시는 것보다 글로스를 먼저 칠하셔서 입술 안쪽에 먼저 발라주시면 입술이 훨씬 더 촉촉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다 하시면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티슈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립스틱 컬러를 바르시는데요. 립 컬러를 바르실 때는 립스틱을 그대로 바르시는 것보다는 솔에 브러쉬에 취하셔서 적당량을 조절하시면서 바르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입술선 모양을 잡으셔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입술선이 너무 얇을 경우 조금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입술선이 조금 두껍다 하시면 살짝 안쪽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립 컬러를 다 표현을 하셨다면 글로스를 살짝 위에 더 발라주시면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 립글로스 역시 안쪽 위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